첫날 밤 미양은 신랑의 몸에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조 28년 봄 경기도 양주의 한 양반가. 부인 부인, 저는 남자로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7살 때 친구들과 개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를 물어뜯었습니다. 부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날부터 저는 남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이제 막 시집와서 첫날 밤에 날벼락 같은 신랑의 말을 듣고 미양은 망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이런 남자와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산단 말인가. 양반과 외동아들이 대를 이을 자식도 낳지 못하면 내 신세가 어떤 신세가 될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양이 시집와서 첫날 밤부터 어떻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물의 미양은 붉은 홀레복을 입고 신방으로 들어갔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신랑 최석동은 23, 말수가 적고 순한 성품으로 소문난 청년이었다. 혼례 내내 석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술잔을 나눌 때도 절을 받을 때도 그의 손은 떨렸다. 미양은 신랑이 부끄러움이 많은 성품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신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부인, 석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설렘이 아니었다.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미양은 고개를 들어 신랑을 바라봤다. 석동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서방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석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촛불만이 파르르 떨며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미양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석동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석동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서방님? 부인, 저는. 석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로 말을 꺼냈다. 부인, 저는 남자로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네. 미양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석동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릴 적 7살 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다. 앞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석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여름 동네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주인 없이 떠도는 개였는데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덤비는 놈이었지요. 그 개는 마을 사람들에겐 돌팔매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개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으르렁거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돌을 던지자 개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개는 아주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석동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놀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감았다. 개가 저를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석동이 자신의 하체를 가리켰다. 여기를 물어뜯었습니다. 미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중요한 곳을 어떻게 개가 물을 수가 있단 말인가.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의원이 응급 처치를 한 뒤였습니다. 석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의원이 말하길 살리기 위해 썩은 부분을 모두 잘라냈다고,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 잃었다고. 그날부터 저는 남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석동이 미양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저를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을 위해. 그럼 저와의 혼인은 사기입니다. 부인을 속인 것입니다. 석동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인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명을. 미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니. 부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석동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미양은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부인,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석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미양이 물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석동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석동은 떨리는 손으로 바짓가랭이를 풀었다. 그리고 미양에게 보여줬다. 미양은 그것을 보고 숨이 막혔다. 정말이었다. 남자로서 있어야 할 것이 흉측한 상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 이럴 수가. 미양은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다. 현실이 실감났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과 혼인한 것이다. 석동이 급히 옷을 여미며 말했다. 부인, 죄송합니다. 이런 흉측한 것을. 미양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부인,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죽으려 했습니다. 석동의 고백이 이어졌다. 하지만 부모님이 막으셨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방법이라니.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석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다. 아니, 잠을 청하는 척했다.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이런 곳에 시집 보내셨습니까? 왜? 석동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부인,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남자였다면, 온전한 남자였다면. 다음 날 아침 시부모가 물었다. 첫날 밤은 어떠하였느냐? 미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잘 잤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 길순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허허, 우리 며느리가 얌전하니 좋구나. 곧 손주 소식이 들리겠구나. 미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석동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날부터 미양과 석동의 침묵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석동은 어릴 적 사고 이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 10살 때 친구들이 남자의 성장에 대해 떠들 때 그는 숨어서 울었다. 15살 때 다른 또래 남자아이들이 변성기를 겪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 최만석이 그를 불렀다. 석동아, 이제 내 나이가 20이다. 장가를 들어야 한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모른다.
최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상인 척해야 한다. 혼인을 하고 며느리를 드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님, 대를 이을 수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방법을 찾으면 된다. 석동은 아버지의 말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혼처를 정할 때도 석동은 괴로웠다. 이 여인은 나와 혼인하면 평생 불행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거부할 수 없다. 혼례를 준비하는 동안 석동은 매일 밤 술을 마셨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부인. 미안합니다. 한편 시어머니 길수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 혼례 전날 밤 길수는 남편 최만석과 밀담을 나눴다. 대감마님, 며느리가 들어오면 일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석동이의 비밀이 탄로날 수도 있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길순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적당한 시기에 시바지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를 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길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며느리를 드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결국 시바지를 들여 손주를 얻는다. 그리고 그 손주를 석동의 자식으로 키운다. 하지만 그것이 들통나면 들통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시바지는 쓰고 나면 쫓아내고 며느리도 적당한 시기에 내보내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최만석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절대 비밀은 지켜야 하오. 길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길수는 미양을 관찰했다. 순하고 얌전한 아이로구나. 다루기 쉽겠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다. 당연히 미양의 배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길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였다. 미양아, 내가 뭘 잘못 먹었느냐?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기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길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하인들이 듣도록. 우리 석동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분명 내가 문제다. 미양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석동이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미양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뭘 안다고 며느리 편을 들다니. 길수는 석동에게도 화를 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년이 지나자 길수는 본격적으로 미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이 낳는데 좋다는 약이다. 매일 다려 먹어라. 쓰디 쓴 약을 미양은 억지로 삼켰다.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이었다. 길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저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리고 산속 기도처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려라. 미양은 산속 기도처를 찾아가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년이 되던 날 길순이 폭발했다. 이것이 다 내 탓이다. 내가 여자로서 못났기 때문이야. 어머님, 입 닥쳐. 우리 석동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길수는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다. 온 집안 식구들이 듣도록. 내가 불임인 게 분명해. 내 친정 식구들도 그렇지 않았느냐. 내 이모도 아이를 못 낳았다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미양은 반박할 수 없었다. 석동이 밤마다 미양을 찾아왔다. 부인,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제 탓입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석동도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가 미양을 구박하는 것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서방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남자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석동은 혼자 있을 때면 자해를 했다. 손톱으로 팔을 긁어 피를 냈다. 술을 먹을 때면 칼을 찾곤 하였다. 내가 죽으면 부인이 자유로워질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2년이 지났다. 길수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대감마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겠습니다. 그래서요? 시바지를 드려야 합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 남종 망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망구라, 그 사내가 입을 다물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쫓아내면 됩니다. 길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며느리도 적당한 시기에 내보내야 합니다. 며느리도? 예. 아이가 태어나면 며느리가 집착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아이를 낳자마자 내보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최만석은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부인이 알아서 하구려. 길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길수는 신중하게 시바지를 물색했다. 그리고 선택된 인물은 집안의 남종 망구였다. 망구는 35의 사내였다. 체구가 크고 힘이 셌으며 말수가 적고 성실했다. 무엇보다 집안일을 충실히 해왔기에 믿을만했다. 어느 날 밤 길순이 망구를 따로 불렀다. 망구야. 예, 마님. 너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다. 길수는 망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망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님, 그것은 제가 어찌...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 길순이 비웃었다. 내가 무슨 도리를 말하느냐? 너는 종이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종의 도리 아니냐? 하오나 마님, 그것은 너무...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긴다.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한다. 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거역하면 당장 내쫓을 것이다.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망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랐다.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마님. 좋아. 내일 밤부터 시작이다. 며칠 후 미양도 길순에게 불려갔다. 미양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님. 길순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 집안에 아이를 안겨주어야 한다. 어머님, 그것은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마련했다. 미양의 가슴이 철렁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망구를 들릴 것이다. 네. 미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어찌 다른 남자와... 입 닥쳐. 길순이 미양의 뺨을 때렸다.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 집안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어머님,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 길순이 비웃었다. 여자의 도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다. 내가 2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으니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다. 어머님, 제발. 석동이도 동의했다. 미양은 믿을 수 없었다. 석동이 동의했다니.
거짓말이십니다. 도련님께서 그런 일을 직접 들어보거라. 길순이 석동을 불렀다. 석동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었다. 석동아, 내가 직접 말해라. 망구를 드리는 것에 동의했느냐? 석동은 바닥만 바라봤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 미양이 외쳤다. 석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방님, 정말입니까? 정말 저에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석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계속 압박하십니다. 하지만 부인, 용서하십시오. 석동이 방을 나갔다. 미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시바지가 되는 것이. 길순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 밤부터 시작이다. 준비해라. 어머님, 거역하면 너도 당장 쫓아낼 것이다. 미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체념했다. 어차피 나는 이 집안에서 도구일 뿐이구나. 아이를 낳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그날 밤 미양은 따로 준비된 방으로 갔다. 망구가 이미 와 있었다. 마님,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촛불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망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님, 소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인은 종입니다. 주인의 명을 알고 있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망구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괴로움이 가득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희생양이구나. 미양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시작합시다. 빨리 끝냅시다. 마님, 망구도 괴로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을 미양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의무였다. 폭력에 가까운 의무였다. 망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다. 미양이 다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미양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엇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도구인가? 일이 끝나자 망구가 말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인이 마님을 가보세요. 마님, 가보라고 했습니다. 망구가 방을 나갔다. 미양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평생 이렇게 황당한 일을 처음으로 겪게 된 미양이었다. 하지만 크게 울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미양은 이불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동도 자신의 방에서 울고 있었다. 부인, 미안합니다. 제가 남자였다면 이런 일은, 석동은 손톱으로 자신의 팔을 긁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 그 의식은 반복되었다. 미양은 점점 무뎌져 갔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저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다. 그저 도구일 뿐이다.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미양은 임신을 확인했다. 어머님,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길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냐? 오 하늘이시여. 드디어. 길순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석동의 아이, 망구의 아이, 아니면 그저 이 집안의 도구인가? 임신 소식이 확인되자 망구는 즉시 집에서 쫓겨났다.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당장 나가라. 마님, 입 닥쳐. 내가 있으면 소문이 날 것이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 망구는 은전 20냥을 받고 짐을 싸야만 했다. 만약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너의 목숨은 그날부로 없는 줄 알 거라. 길순의 말은 냉정하였고 무섭게만 들렸다. 망구는 미양을 멀리서 바라봤다. 미양도 망구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 짧은 순간 서로에게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 동병상련? 연민? 아니면 망구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미양은 서 있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여서 10달이 지나 미양은 아들을 낳았다. 해산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미양은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으아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산파가 말했다. 마님,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미양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 내 아이, 내가 낳은 아이. 이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그녀의 몸에서 나온 아이였다. 그녀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아이였다. 아이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산파가 아이를 건네주려 하자 길순이 나타나 아이를 낚아챘다. 내가 받겠다. 어머님, 제게 아이를. 넌 피곤하니 쉬어라. 내가 돌볼 것이다. 길순은 아이를 안고 방을 나가려 했다. 미양이 소리쳤다. 어머님, 제 아이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시끄럽다. 애를 낳았으면 쉬어야지. 왜 이리 떠드느냐. 길순은 아이를 안고 빠르게 방을 나갔다. 미양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제 아이, 돌려주세요.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미양은 빈 팔을 허공에 뻗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 아이, 내 아이. 며칠이 지났다. 미양의 몸이 조금 회복되자 그녀는 아이를 찾았다. 어머님, 제 아이를 보여주십시오. 아이는 유모가 돌보고 있다. 내가 볼 필요 없다. 어머님, 제가 낳은 아이인데 왜 볼 수 없습니까? 넌 몸이 약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젖을 먹이겠습니다. 안 된다. 길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미양아, 내가 착각하는 것 같구나. 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미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 아이는 최씨 가문의 적자다. 석동의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고 내 아이가 되는 게 아니야. 길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너는 그저 빌려준 자궁일 뿐이다. 아이는 우리 집안의 것이야. 어머님,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아이는 내가 키울 것이다. 넌 조용히 며느리 노릇이나 해라. 어머님,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미양이 길순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길순이 그 손을 뿌리쳤다. 시끄럽다. 내가 아이에게 정을 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물러가거라. 하인들이 미양을 끌어냈다. 미양은 발버둥쳤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혔다. 미양은 복도에 쓰러져 울었다. 으악, 내 아이. 석동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부인, 미안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다. 미양은 아이를 멀리서만 볼 수 있었다. 안아볼 수도 젖을 먹일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미양은 유모가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거니는 것을 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제가 잠시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유모가 놀라 뒤로 물러났다. 안 됩니다. 마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가 낳은 아이인데. 안 됩니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미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낳은 아이를 안아볼 수도 없다니. 나는 정말 그저 도구였구나. 1년이 지났다. 아이는 미양을 어머니로 부르지도 못했다. 유모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다. 어느 날 길순이 미양을 불렀다. 미양아. 예, 어머님. 너는 이제 이 집을 나가야겠다. 미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도 낳았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은 없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길수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가 크면서 내가 진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잖느냐. 그럼 복잡해져. 어머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아이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라.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미양은 석동을 찾아갔다. 하지만 석동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서방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석동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미양은 절망했다. 다음 날 아침 미양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다. 뒤돌아보니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아응, 으아응. 미양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인들이 미양을 일으켜 세웠다. 마님, 가셔야 합니다. 싫어. 내 아이. 미양은 끌려가듯 그곳을 떠났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사회의 잔혹한 현실이었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쓰이고 쓸모가 끝나면 버려졌다. 미양의 인생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친정으로 돌아온 미양을 기다린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 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시댁에서 쫓겨나다니. 우리 집안의 수치다. 아버님, 저는 잘못이. 입 닥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쫓겨났겠느냐. 분명 내 탓이야. 어머니도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시집을 가겠느냐. 쫓겨난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느냐. 미양은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동생들 혼처에도 지장이 있다. 어디 멀리 가서 살아라. 아버님, 이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가 은자 몇 냥을 던졌다. 미양은 그것을 주워들고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미양은 며칠을 걸어 먼 이웃 마을로 갔다. 도착한 곳은 작은 주막이었다. 주모 어른, 일손이 필요하십니까? 주모는 60이 넘은 과부였다.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모가 한숨을 쉬었다. 급한 대로 써보지. 하지만 일을 못하면 내보낼 것이야. 감사합니다.
미양은 주막에서 시녀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미양은 자유를 느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모가 말했다. 내 음식 솜씨가 괜찮구나. 손님들이 좋아해. 감사합니다, 주모님. 앞으로 부엌일은 내가 맡아라. 대신 품삯을 조금 올려주마. 미양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를 발휘했다. 된장찌개, 김치전, 막걸리 안주. 정성껏 만든 음식은 맛이 좋았다.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집 음식이 기가 막히네. 맞아. 다른 주막과는 달라.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맛이야. 주막이 점점 번창했다. 주모는 미양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다. 미양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밤이 되면 미양은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아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소리내어 울 수 있었다.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다. 2년이 흘렀다. 미양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처음으로 스스로 벌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주모가 어느 날 미양을 불렀다. 미양아, 앉아라. 예, 주모님. 주모는 미양의 손을 잡았다. 내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양은 잠시 망설이다 모든 것을 털어놨다. 시댁에서의 일, 석동의 비밀, 씨바지, 아이를 빼앗긴 일. 주모는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다. 가엾은 것.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 잘 견뎌냈구나. 주모가 미양을 껴안았다. 너는 강한 여자야. 그리고 좋은 여자야. 내가 있어서 이 주막이 살아났어. 주모님, 미양아, 나는 자식이 없다. 남편도 일찍 죽었지.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어. 주모가 미양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너를 딸처럼 생각해도 되겠느냐?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주모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모녀 같은 정이 생겼다.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큰 보찜을 맨 사내가 주막에 들어왔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미양이 부엌에서 나와 막걸리를 따르려다 멈췄다. 사내도 미양을 보고 얼어붙었다. 마님? 망구.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5년 만의 재회였다. 망구는 그동안 전국을 떠돌며 품팔이를 했다. 최 씨 집안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망구는 어찌 이곳에? 저도 떠돌다가 우연히. 두 사람은 침묵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다. 주모가 눈치를 채고 말했다. 미양아, 저분을 방으로 안내해 드려라. 예, 주모님. 미양은 망구를 빈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망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님, 아니, 미양.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시다시피입니다. 그 아이는 미양의 얼굴이 굳었다. 모릅니다. 저는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망구가 주먹을 쥐었다. 최 씨 집안 사람들은 정말 악마들입니다.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미양이 돌아서려 하자 망구가 말했다. 미양, 잠깐만요. 저도
그때 일이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망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님을, 미양을 그렇게 대한 것이 제가 거역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양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네. 망구가 미양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밤, 그 일이 있은 후로 미양만 생각났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마님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망구, 그리고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미양을 다시 보고 싶다는, 보호하고 싶다는. 망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제가 여기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미양 곁에 있고 싶습니다. 미양은 망설였다. 하지만 망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모는 흔쾌히 허락했다. 힘센 사내가 있으면 좋지. 나무도 패고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으니. 망구는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장작불을 지폈다. 미양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미양, 이 나무 어디에 쌓을까요? 저쪽 구석에 쌓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망구, 그동안 어디를 다녔습니까? 여기저기요. 경상도도 가보고 전라도도 가보고 일자리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힘들었겠습니다. 미양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망구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실 저는 계속 미양을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행복하신지. 저도 가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때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고 미안해하셨고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댁에서는 저를 도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망구가 미양의 손을 잡았다. 미양,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함께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가 되었다. 1년 후 주모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나이가 많아 회복이 어려웠다. 미양아, 이리 와봐라. 예, 주모님. 주모는 병상에 누워 미양의 손을 잡았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주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알 수 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냐. 주모가 미양의 손을 꽉 쥐었다. 미양아, 이 주막을 너에게 맡긴다. 주모님, 너는 이 주막을 잘 꾸려나갈 것이다. 망구와 함께. 주모가 망구도 불렀다. 망구, 이리 와봐라. 예, 주모님. 너는 좋은 사내다. 미양을 잘 지켜주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주모님. 주모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너희 둘은 서로를 아껴라.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주모님, 그리고 미양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아이를 빼앗긴 것,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주모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고맙다. 미양아. 내가 있어서 내 말년이 행복했다. 주모님, 주모님. 주모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미양은 주모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주모님, 주모님. 망구도 눈물을 흘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모는 그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향과 망구는 주막을 이어받았다. 미향, 우리 정식으로 혼인합시다. 예, 망구. 두 사람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미향,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입니다. 예, 망구.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을 열심히 꾸려나갔다. 미양의 음식 솜씨와 망구의 성실함으로 장사는 더욱 번창했다. 몇 년이 흐르자 주막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이 집 음식이 정말 일품이야. 주인 내외가 참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미양과 망구는 행복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망구가 물었다. 미양, 아이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미양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제가 낳은 아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미향, 하지만 당신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어도 또 빼앗길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망구가 미향을 꽉 안았다. 미향, 이제는 아무도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망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7부 마이너스 몰락한 시댁의 등장, 5년이 흘렀다. 어느 봄날, 낡은 옷을 입은 노부부가 주막에 들어왔다. 미양은 부엌에서 나오다 그들을 보고 얼어붙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최만석과 길순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초라한 옷, 수척한 얼굴, 구부정한 등. 한때 오만했던 양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길순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최만석은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었다. 미향, 내가 여기 있었구나. 길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향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소문을 들었다. 이 지역에 유명한 주막이 있다고. 주인이 최 씨 며느리였다는. 최만석이 기침을 했다. 병든 얼굴이었다. 미향,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도와달라고요? 미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저를 쫓아내고 제 아이를 빼앗은 분들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미향아,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길순이 무릎을 꿇었다. 미향은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오만했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십시오. 꼴이 보기 싫습니다. 미향아,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망구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최 씨 부부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당신들이, 망구, 너도 있었구나. 우리를 도와다오. 망구가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미양이 소리쳤다. 주막 안에 손님들이 놀라 바라봤다. 죽었다. 두 돌도 못 넘기고 열병으로. 뭐라고. 미양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망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아이가 죽었다고요.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길순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미향아, 내가 잘못했다. 내게서 아이를 빼앗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직접 키웠다면 아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 제 아이가.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망구가 그녀를 꽉 안았다. 미향, 진정하십시오. 내가 키웠다면 아이가 살았을 텐데.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석동이도 폐인이 되었다. 석동이가요? 아이가 죽은 후로 매일 술만 마신다. 이제는 정신도 온전치 못하다. 길거리를 헤매고. 최만석이 또 기침을 했다.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다. 빚쟁이들이 집을 빼앗아갔다. 농토도 재산도 모두 잃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미향아, 제발 우리를 거두어다오. 길순이 미양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미양은 그들을 내려다봤다. 한때 그녀를 괴롭히고 아이를 빼앗고 쫓아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미양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일어나십시오. 미양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미양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다. 길순과 최만석이 천천히 일어났다. 망구가 미양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미양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당신들을 도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양아, 제발.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겠습니다. 미양이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들이 받은 고통은 당신들이 저에게 준 고통의 대가입니다. 하늘이 심판한 것입니다. 미양아, 저는 그 집안에서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미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도구였습니다. 씨를 받는 도구, 아이를 낳는 도구. 길순이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양이 망구를 바라봤다. 망구를 만나고 주모님을 만나고 진짜 사람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미양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는 하겠습니다. 미양이 은자 몇 냥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다. 하지만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당분간 지내십시오. 하지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미양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 아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마을 뒷산에. 무덤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길순이 고개를 숙였다.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미양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미양이 은자를 더 꺼냈다. 제 아이의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비석도 세우고 제사도 지내주십시오. 미양아, 그것이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미양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제 아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길순이 은자를 받아들고 울었다. 미양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최씨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최만석과 길순은 은자를 받아들고 주막을 나갔다. 문 앞에서 길순이 돌아보며 말했다. 미양아, 내가 정말 강하구나.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미양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망구가 미양을 껴안았다. 미향,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미양이 망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미향, 망구, 이제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주막 안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미양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0년 후 세월이 흘렀다. 미양과 망구의 주막은 더욱 번창했다. 두 사람은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봄날 주막에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 주모님, 일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서 오셨소? 멀리서 왔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인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 미양은 그 모습에서 옛날의 자신을 보았다. 들어오시오.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구박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였다. 미양은 여인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오. 과거는 잊으시오.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소. 나도 당신과 같았소. 하지만 다시 일어섰소. 미양이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양과 망구는 그 여인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 후로도 상처받은 여인들이 하나둘씩 주막을 찾아왔다. 미양은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곳은 희망의 주막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곳입니다. 주막은 점점 커졌다. 여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망구가 미양에게 물었다. 미양, 후회는 없습니까? 무엇을요? 아이를, 우리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말입니다. 미양이 망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저기 보이십니까? 미양이 주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가리켰다. 저 여인들이 모두 제 딸들입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딸들입니다. 미향,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있으니 충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망구, 예, 고맙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사람으로 대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 주막 안에서는 여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미양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처럼 상처받은 여인들이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이곳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미양과 망구는 평생 주막을 운영하며 상처받은 여인들을 도왔다. 그들의 주막은 희망의 주막으로 불렸다. 조선사회의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미양은 스스로 일어섰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달빛이 주막을 비췄다. 미양과 망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봤다. 어느 날 미양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아이야. 어머니는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를 낳게 해줘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양은 눈물을 닦고 주막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의 그림자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